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1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각각 후보 선출을 위해 분주합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 김문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10월 10일에 확정이 됩니다. 이를 위한 지역별 경선 투표 일정이 줄줄이 확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1번의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격전지가 바로 충청입니다. 여당에서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며 이른바 명락대전을 벌였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지난 주말 앞다퉈 충청을 찾았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들어가는 대전, 충남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이어 대구, 경북, 강원 순으로 진행되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때가 남은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남은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강원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 약 70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처음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때 결과에 따라 중도의 경선을 포기하는 주자가 나타나면 합종 연행이 발생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맞붙은 뒤에 제주도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수도권을 거쳐 10월 10일에 대망의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9월 초에 대전 충청에서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라북도에서 좀 다만 김두관 후보가 코로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된 상태라 일부 일정은 연기될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체제에 돌입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목요일이죠. 오는 26일 이번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예. 이어 30일에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 2차 컷오프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13명인 후보가 토론회 등을 거쳐 8명이 됐다가 또 4명으로 압축되고 11월 9일에 최후의 1명만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지만 막상 공정하게 이를 지휘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인사권을 가진 이준석 대표는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임명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 의원이 경준위원장 사퇴와 함께 선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이 대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하신 서병수 위원장님을 모신 건데 거기다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분을 모셔야지만이 그러면 그 불공정 프레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거냐가 선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오늘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이 비대위 체제를 언급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 이후에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한 언론에서 윤 전 총장 캠프가 이준석 대표가 아닌 비대위 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예. 이에 윤 전 총장 측이 황당무계한 보도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서 논란이 사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SNS에 글을 쓰면서 또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든지 아니면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수행을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적은 건데요. 네. 논란이 되자 민특보는 4시간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캠프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단상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캠프와 연결돼서 해석되자 윤석열 캠프 측은 이준석 탄핵 발언의 신지호 정무실장 때와는 달리 민특보를 논란이 된 당일 오후에 특보직에서 해촉하며 발빠른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특보는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보좌관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영입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다 보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역시 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에 힘을 싣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감이라며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는 건데요. 네.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의 기류도 바뀌면서 여야 모두 캐스팅 보트인 충청 민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세종시 분원 설치를 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는데요. 당장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텐데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자, 공직자들이 서울로 오가는 비효율을 없애자 이런 논리도 많고 국회 용역 추진도 있었는데 이번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